네, 박영 원장의 한의학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숙취입니다. 네. 숙취. 12월에 네. 특히나 숙취에 시달리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피해갈 수 없는 술자리 즐기고도 그 다음날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박영 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숙취라는 게 네. 취하면 취한 건데 다음날 잘 깨지 않고 네. 그죠? 남아있는 걸 말하죠. 그렇죠. 예. 그 보통 술이 안 취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술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술이 잘 안 깨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위장 증상과 그다음에 머리 쪽에 증상이 있고요. 네. 위장 증상으로는 속이 쓰리다든지 그득하다든지 뭐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고 네. 머리 쪽에는 뭐 숙취가 깨지가 않아서 머리가 띵하다든지 멍하다든지 막 깨질 것 같이 아프다든지 두통이 있는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전신 증상으로 뭐 피로감이라든지 탄력감 같은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시죠. 네,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마시고도 좀 가뿐한 네.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조금 먹고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런가요? 사실 건강 상태별로 그런가요? 네. 술의 양에 따라서는 사실 장사가 없다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진짜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뭐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장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술의 숙취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간의 해독 능력이겠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술 하면 간 바로 연결을 시키고 간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을 네네. 정도로 간하고 술을 바로 직결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간의 숙취를 시키기 전에 우리가 해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바로 위장으로 들어가서 장이 흡수가 되고 네. 장이 흡수된 것들이 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 간으로 다시 재흡수돼 가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장의 상태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보통 장이 굉장히 예민해서 실제로 소장 부위에 흡수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신 분들이 빨리 술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시는 사람들을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술이 세니 아니면 그런 사람이 술이 약하니 네네, 막 서로 맞아요. 논란을 하고 네. 술자리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술의 이기고 지는 능력은 아니라 장의 상태가 조금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간의 그 해독 능력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이 상태가 조금 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에서 흡수가 빠르면 알코올이 몸으로 빨리 흡수된다고 더 빨리 보는 흡수되죠. 게 맞군요. 빨리 네. 취하겠군요. 예. 그 숙취의 원인 제가 질문을 원인이요? 숙취의 원인이라고 써놓고 술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마셨으니 숙취가 네. 있죠. 숙취의 원인은 술 때문입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네. 그리고 물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장 상태가 어떠냐, 그다음에 간의 해독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 틀리고요. 네. 보통 보면은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덩치가 조금 크신 분들이 많죠. 예. 보통 그 트렁크라 갑자기 몸을 움츠리세요. 잘 드시나 봐요. 예, 그 한의학에서 간이 발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네. 일단 배가 조금 나오신 분들이 간하고 배하고 연결을 시키고 네. 신장과 엉덩이, 그다음에 심장과 가슴, 폐와 등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으면 네. 조금 더 그 해당하는 장기가 좀 더 발달했다고 하고 네. 사실 발달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은 발달한 장기를 항상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빨리 망가지기도 합니다. 네. 그 배가 피로를 나오신 느끼는군요. 그 장기가 그쵸. 많이 움직이니까. 배가 나왔다는 것은 간이 발달돼 있다는 건데 그만큼 간을 발달돼 있는 분들이 술을 더 많이 드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간을 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피부가 조금 거치시고 그다음에 배가 조금 나오시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간이 발달된 경우가 많아서 체질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항상 드리는데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체질 분류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조금 알려진 분류법으로 따르면 태어민에 속하시는 분들께서 간이 조금 발달해 있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술을 조금 더 잘 드시고요. 그렇지 않은 체질들 중에서 예를 들면 소민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위장의 능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술을 조금 더 빨리 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피부 빛깔하고 그다음 배가 약간 나오고 덩치가 조금 있으면서 술을 좋아하는 제 주변에 몇 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들 한 분씩 떠올리실 거예요. 예. 네. 이제 숙취의 증상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몸살이나 피로감을 느끼죠. 어젯밤에 열도 내가 좀 느끼고. 누구를 때렸나 좀 마셨나 뭐 이런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어떤 그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몸이 아픈 경우는요. 몸이 아픈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알코올이 대부분 다 알코올 성분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다 보니까 뇌 쪽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렇고요. 아.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뇌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겠죠. 체질적으로. 네. 그다음에 평소에 소화기가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소화기 쪽으로 더 갈 거고요. 네. 피로감을 조금 많이 느낀다거나 많이 피곤하다거나 평소에도 간의 해독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몸살을 조금 더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간, 위, 뇌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를 해서 약을 쓰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을 쓰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 술을 마신 후를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전이든 아니면 후든 예. 어떻게 보면 같은데 예를 들면 위장을 보호할 것 같으면 위장을 보호하는 약재들이 있겠죠. 네. 뭐 간이라고 하면은 비타민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칡 같은 경우를 본다면 칡은 위장의 열을 뽑아내주는 약재입니다. 예. 근데 칡의 꽃은 위로 올라가는 머리 쪽에 있는 증상들을 빨리 해결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유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굳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한다면 평소에 내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힘든 부분이 두통이 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칡꽃을 먼저 드시거나 나중에 드시는 것이 또 효험이 더 빠를 거고요. 예. 위장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칡을 즙을 내 먹거나 달여 먹거나 하는 것이 좋을 거고 네. 그다음에 몸살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유자차를 드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겠죠. 예. 그리고 꽃을 어떻게 먹나요, 원장님? 꽃은 그냥 물에다가 끓여서? 넣어가지고 끓여 네. 드시면 됩니다. 아. 그걸 갈화라고 네. 약재로 씁니다.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듣기로는요. 그 시중에 많이 알려진 숙취해소제 네. 중에서 칡을 주성분으로 한 것들이 있죠. 요즘은 헛개가 워낙 많이 써서 칡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예. 옛날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 숫자로 시작되는 그게 칡인 것 같은데 아, 제가 맛을 보니까 칡. 그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조금 예, 그 말씀 그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칡뿐만이 아니라 한약재를 재료로 쓴 게 맞고요. 예. 예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제품들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제품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성분들을 추가했고 예. 최근에는 헛개를 조금 많이 넣었다고는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중간에 있었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 한약재를 많이 이용해서 실제로 한약을 응용한 제품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맞을 그러면 거예요. 전문가시죠. 네. 술 먹기 전에 좋은 음식 또는 술 드시고 나서 깰 때 좋은 뭐 네. 음식 또는 평소에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술 먹는 날이 아니더라도 좀 네. 미리미리 먹어두면 좋은 음식 이렇게 부분해서 한번 야, 질문이 너무 너무 어려운데요. 멀티플하죠. 네. 예. 일단 술 먹기 전에는 저는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식사 자체를 그러니까 모든 음식 어떤 음식이든 식사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배부르게 하시는 것보다 적정한 평소에 하던 식사 양 정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빈속에 우리 먹으면 보통 속쓰리죠. 낮술은 애비애미도 몰라보고 빈속에 먹게 되면 빨리 전문 취하지 용어를 않습니까? 쓰시다니. 네. 예. 빨리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속에 먹는 걸 일단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술을 조금 전문가이신 분들 네. 아마 위원님도 그러신가요? 아니 저 아니에요. 네, 빈속에 꼭 드셔야 빨리 취하고 좋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안주 맛으로 먹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에요.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그러시죠. 예. 그래서 빈속에 먹는 것이 좀 더 빨리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숙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을 채우라. 어떤 음식이든 예. 상관없는데 저는 조금 더 권한다면 채소들 위주로 해서 채소를 위주로. 우리 몸에서 미리 미네랄을 좀 보충해 두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술을 드시는 도중에서의 팁이라면 물을 특히나 따뜻한 물이면 더 좋겠는데 예. 많이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술 한 잔에 물을 그 정도 양을 먹어서 드시면 좋은데 네. 술이 나중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몸속에서 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렇게 해독하는 때? 능력 말고요. 그 전에 흡수도 되기 전에 이에 끼인 것들이 아니면 입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뇌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을 자꾸 개워내고
양치라고 하죠. 양치를 자꾸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숙취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술자리에 가다 보면은 그 차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차들을 자꾸 드셔서 녹차 같은 걸로 이를 헹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기왕이면 따뜻한 물이면 훨씬 더 빠르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술 마신 다음 날 콩나물국 먹는다. 네. 콩나물에 들어있는 성분이 숙취 해소에 좋다. 그리고 뭐 아까 칡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네. 그 진짜 뭐 헛개나무 요즘 뭐 너무 숙취 해소에 좋다고 유명한 네. 약재고 한번 짚어보죠. 헛개 같은 경우에 조금 네. 논란이 있긴 한데 네. 몇 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좋다는 것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음. 실제로 헛개나무의 원종자는 거의 씨가 말랐다는 한의사들은 그렇게 평가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변종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는 헛개나무의 종류처럼 네. 그런 식으로 숙취 해소제로 쓰이는 그런 그 약재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숙취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큰한 걸 보통 찾으시죠. 네. 해장국으로. 네. 근데 그 햄버거를 먹는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술 마신 다음 날 햄버거 먹어야 된다는 사람 있고. 네, 많은 유학파 분들이 좀 그러시던데.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뭐 계란 노른자 네. 먹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그 블러드 메리라고 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토마토 네네네. 심한 토마토에다가 샐러리 뭐 이런 그거를 네, 마시면 야채 좋다는 채소즙 같은 거죠.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유학파 분들을 제가 네. 들어보니까 네. 다음 날 아침에 꼭 피자라든지 햄버거 그래요? 이런 걸 먹어야 속이 풀린다는 분들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거는 대부분 유럽 쪽에 네. 이탈리아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술을 제법 드신다고 제가 네. 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어쨌든 숙취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는 조금 얼큰한 국물 종류가 많고 그리고 한약이나 이 약재 종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네. 종류를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오미자라는 약재나 헛개 같은 약재 그리고 칡 네. 그리고 유자 뭐 이런 것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오이 같은 것들이나 채소즙들을 어떻게 많이 내려 먹는가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오늘 저희가 방송 조금 늦게 시작했고 네. 원장님도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진짜 궁금해하실 것만 이제 네. 좀 요약해서 짚어볼게요.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 말씀하셨고 차 말씀하셨는데 콩나물, 오이, 칡, 그다음에 헛개나무, 네. 유자차, 오미자차 이거 좋은 건 확실하고요. 네. 근데 헛개나무에 있어서 네. 사람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뭐 체질 같은 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그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헛개나무가 다르지 않나요? 누구나 다 먹어도 됩니까?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네. 간의 힘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쓰는 약재이라서 크게 체질에 분류하기보다는 사실 네. 한약재들은 체질을 분류하기 이전에 때를 먼저 따집니다. 네. 인삼이 체질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지 않고요. 네. 이때 이 사람이 인삼이 맞냐 안 맞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왕이면 체질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어서 숙취가 안 풀린다면 헛개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체질에 상관없이 일단은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한 가지 약재를 장곡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시간에 맞게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헛개 같은 경우에는 간의 숙취 해소를 도와주는 약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네. 간, 위장, 뇌, 예, 예, 그 머리 예. 쪽으로 네. 분류를 한다면 간의 숙취 해소를 돕는 약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헛개에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질문을 네. 드리는데요. 나는 술을 자주 마시고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해서 헛개나무 뭐 차라든지 즙을 자주 한 드시는 달? 건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술을 특히- 먹었을 때 먹는 건 좋지만 네네. 한 달 정도 매일 뭐 먹는다 이런 네, 거는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헛개가 되는군요. 간에 도움이 되는 네. 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인데 한의학에서 약재들을 오장육부 중에 간신비폐신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네. 예를 들어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한 것이 간 덩어리 자체에 좋다는 뜻은 원래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와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위원님이나 저 같은 이런 체질의 사람들은 네. 자꾸 먹게 되면 오히려 간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어떤 체질인가요? 저랑 원장님은 예를 들면 사상 체질 중에서 뭐 네. 얘기해요? 네, 네. 미인.
뭐 어쨌든 시간만 많으면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만. 네, 나중에 분류를 그러면 해드리죠. 예, 보통 사람들이 얘기한 미나리. 네. 미나리도 해독 능력이 술겠는데- 굉장히 좋죠. 예. 미나리 같은 경우에 미나리는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일단은 무조건 삶아 드셔야 됩니다. 미나리가 나는 지역이 워낙 그 뭐라고 하죠? 미나리광이 오염된 곳일 수도 오염된 있다고 곳이라기보다는 하죠. 예. 그 워낙 진흙탕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짝 오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워낙 그 기생충 뭐 이런 것도 많고. 오염이라기보다는 미나리가 너무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식물은 아니다. 예, 예. 이런 네, 그 이런 말을 하고 말들이 있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묻는 잡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나리 생으로 절대 드시지 마시고 네. 꼭 끓여서 끓여서 예, 익혀서 드셔야 즙는 게 효과가 있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보통 사람들이 술 마신 다음 날 꿀물 찾잖아요. 네. 꿀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되죠. 꿀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한데 예. 지나친 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아주 가볍게 드시는 것이 더 그러니까요. 좋고요. 꿀 많이 먹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특히나 위장의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네. 꿀을 많이 드실 때 굉장히 부대낍니다. 그렇군요. 또 꿀 드시는 경우에 네네. 두통이 조금 더 심해지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아, 꿀 먹고요. 네네. 예. 지금 질문하시는 게 다 아닙니다. 경험 같으세요? 아닙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숙취에 관한 잘못된 상식 한번 알아보죠. 네. 숙취가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어떤 여성- 학자들은 여성이 더 빨리 취한다고 하고 네. 어떤 학자들은 또 남성이 그렇다고 하고 알코올의 간분해 속도가 평균적으로 여성이 3배가 더 늦다고 그러니까 안 좋죠. 안 좋다고 예, 하죠. 남성이 훨씬 발달돼 있죠. 그렇군요. 주변에 술 잘 마시는 여성이 더 많아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네. 간혹 보다가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진짜 잘 드시는 분들 여성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것은 그 간의 분해 능력만큼이나 아마 정신력이 조금 더 그죠. 작용하는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예, 예. 하는 집에 가서 쓰러지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과일 음료가 숙취에 좋다. 예, 좋죠. 과일 음료 같은 경우에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 속이 쓰린 경우에 왜 아주 신과일 같은 거는 아까 그렇지 신과일이나 않잖아요. 꿀 같은 경우처럼 과당 네.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갔을 경우 오히려 부대끼거든요. 그 때문에 과일보다는 기왕이면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죠. 네, 저 이건 아닌 줄 알겠어요. 뭐야? 음주 후에 그리고 네.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숙취 해소에 좋다. 안 좋습니다. 더 부대끼죠. 예, 오히려 충분히 비워내고 난 다음에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요. 대변을 원활하게 보시면 장이 편안해져서 간이 편안해지는데 네. 그렇기 전에 술과 안주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다른 음식물이 들어오면 간의 해독력이 훨씬 떨어져가지고 예. 얼굴도 붓고 몸도 붓고 술도 더 숙취- 안 예, 깨고 안 깹니다. 간은 더 필요하고 네네. 예 비워낸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보통 술 네. 너무 많이 취하면 잠들기 전에 네. 차라리 토해버리는 게 낫. 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위장이 훨씬 하는데. 편해지기 때문에 예. 실제로 술을 많이 드셨을 경우에 술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하는 방법도 근데 있긴 합니다. 습관적으로 토하는 건 굉장히 예.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습관적으로 토하게 되면 식도를 다 상하게 되고 예.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산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취했을 경우에 토가 나온다면 네.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는 것보다는 그리고 속을 비워내셨으면 반드시 따뜻한 물이나 이런 것들로 속을 좀 진정시켜 주시고요. 그렇군요. 커피 드시는 분 있어요. 각성 작용이기 예. 때문에 물론 도움이 되죠. 치료하거나 어떤 약간 느낌에 도움이 되는 거지 몸을 더 아니요, 낫게 커피 하는- 같은 경우에 각성 작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네. 많이 드실 경우에 빈속에 많이 드실 경우에 커피의 이뇨 작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부대끼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생활 쪽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커피가 물론 커피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게 되면 그런 게 훨씬 덜하지만 저는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뭐 이런 사람이거든. 예민해지는 잠도 잘 안 와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드셔도 밤에 상관없는 드셔도 거죠. 잠 쿨쿨 잘 주무시는 분들도 네.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마다의 조금 그 약이라든지 음식도 조금 받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나만의 숙취 해소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이런 분들 좀 봤는데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해장술. 해장술은 금물이죠. 네. 알코올 중독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 무슨 효과인가요? 약 마취 효과 아니에요? 마취 효과처럼 네. 다음날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아. 아주
뭐랄까 나쁜 가부장적인 습관이시다. 옛날에 남성들의 나쁜 습관이었죠. 예, 해장술 절대 안 된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숙취라는 주제를 정하고 네. 원장님하고 또 병원에 그 한의원에 계신 네. 그 실장님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의논을 이제 네, 얘기를 네.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실장님께서 12월에 술 드실 일이 많으실 텐데 숙취 해소제를 보내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낼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원장님이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러면 잠깐. 예 원장님이 그 뭐 처방하시는 숙취 해소제는 이렇게 네, 아까 그림으로 나와 알약 있을 같은 건데. 네. 들었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꼭 뭐 광고하려는 건 아니고. 예. 아, 요즘은 캡슐에 들었네요. 약을 예. 농축을 해서 예. 가루를 낸 다음에 아. 먹기가 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네. 캡슐에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술 마신 다음 날 먹는 겁니까? 술 드시기 전에 이걸 드시면 네. 술이 또 좀 잘 안 취하니까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걸 먹고 먹으라고 하니까 예. 왜 술을 취하려고 먹는 거지 안 취하려고 먹냐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술을 즐겁게 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조금 많이 드셨으면 예. 부대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해주당 같은 처방들을 복용을 하시면 빨리 몸이 가벼워지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 원장님은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숙취 해소제를 조제하실 때 네. 어떤 성분들을 사용하실지 일단은 궁금해서요. 이 여기 안에 든 성분 중에 하나가 당연히 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공사인이라고 하는 약이 위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칡꽃을 넣게 되면 네. 그 위로 올라가는 작용들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성분보다 이 위장과 뇌에 있는 어떤 뭐 두통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네. 해소시켜 주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배합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원장님하고 숙취와 숙취 해소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12월 아마 술 드실 일들 다른 달보다 많으실 네, 거예요. 요즘 엄청나게 예. 숙취 때문에 내려오세요. 건강하게 네. 음주하시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